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으니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교사와 숨진 김하늘 양은 특별한 교류도 없었는데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휴직 동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6개월짜리 휴직에 들어갔다가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조기 복직했는데 복직 이후 3일 만에 수업에서 배제되자 다시 짜증이 났다며 범행 당일 오후 1시쯤 학교에서 2km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범행 당일날 진술입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오후 4시 반쯤 돌봄교실 이후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가 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 조회로 수색하던 중 아이의 친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 내부의 비좁은 자재보관실에서 여교사 A씨를 먼저 발견해 신고했고 이어 김하늘 양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응급수술 이후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는데 경찰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 강제 수사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교실이나 복도 등의 CCTV가 없는 만큼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조사해 언제 범행을 결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우울증 치료를 위해 6개월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함께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병가 기간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에 불과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을 첨부해 무려 5달가량 빠르게 자신 의지로 조기 복직한 건데 이후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교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면 휴직과 복직을 교육청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휴복직이 반복된다면 해당 교원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시킬 수 있는데 대전시 교육청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우울증으로 휴복직을 신청한 건 단 한 번뿐이란 이유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만약 한 번 내가 우울증이 있어도 병원에 갔는데 휴직을 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은 이 인권침해에 소지되고 A씨가 범행 나흘 전쯤엔 접속이 느리다며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거나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단순히 A씨의 자리를 교감 옆으로 옮기게 했을 뿐 A씨를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우선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늘 양의 아버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에 한이 맺힙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미 아이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됐지만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